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협재단이요, 우리나라 농업에 파란을 일으킬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농부, 일명 파란 농부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 공모를 통해 파란 농부로 선발이 되면요, 일본과 중국, 네덜란드 농업 연수 비용을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농업 관련 종합 컨설팅과 함께 선도 창업 농가의 멘토링을 주선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이제 선발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그리고 국내 연수를 거쳐서 총 50명의 파란 농부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4월 3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농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패기와 도전 정신을 갖춘 청년 농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고요.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좀 특별한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기 초기 출하 중인 작물을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유통 단계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는 시간이죠. 바로 이달의 초출하 작물 시간입니다. 네, 이달의 초출하 작물로 선정된 품목은요, 바로 오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일 663톤, 과일과채 1254톤, 일반 채소 4528톤 들어왔습니다. 총 644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 지금 35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상추부터 보겠습니다. 92.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5.81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6.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6,658원, 최고가는 7,700원, 최저가는 5,4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보다 1,464원 더 오른 평균가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4,878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상승세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 6,658원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7,700원, 평균가는 4,95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미나리도 보겠습니다. 79.2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80.53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1.2톤 정도 줄었습니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61,836원입니다. 최고가는 67,000원, 최저가는 57,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보다 506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8일 69,524원이고요. 오늘 가격 6만 원대긴 하지만 61,83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부산 강서구가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68,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역시 부산 강서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56,00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 보시죠. 49.2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6.46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12.77톤 더 증가했습니다. 가지 8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041원,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보다 1,465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22,041원입니다. 네, 가지 8kg 상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인데요. 3월 19일 27,70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2,041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바로 이천시였습니다. 최고가는 28,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21,75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호박꽃이죠. 240.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8.5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2.143톤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648원입니다. 최고가 9,500원, 최저가는 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717원 떨어진 가격이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3월 16일 12,167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가격을 보면 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8,648원을 기록했네요. 네, 산지별로 살펴봐야겠죠.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1,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전주시 완산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8,82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이달의 초출하 작물이죠. 오이 경매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이 310.8톤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는 267.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3.6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 41,923원입니다. 어제는 42,000원대였는데요. 등락가 비교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060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6일 5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가가 되겠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가격은 점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44,0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1일부터 15일까지는 다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5일 때 53,401원까지 시세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41,92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백다다기 오이 충남 천안시가 41,21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는 35,285원에 낙찰됐고요. 네, 충남 공주시는 44,467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최고가는 5만 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역시 천안시가 가장 높습니다. 41,21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청 오이도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27,883원, 어제는 29,677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794원 더 하락한 평균가 되겠고요. 네, 취청 오이 5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3만 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32,500원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오늘 가격 35,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봐야겠죠. 보시면 2월 21일 27,16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3월 7일 때에는 31,169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3만 원 이하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27,88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취청오이 전남 순천시가 24,30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남 보성군 22,819원이고요. 전남 구례군 26,4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2,500원, 평균가는 26,4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출하 중인 오이의 유통 흐름과 또 판매 전략 제시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환 연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지금 출하 시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별 출하 시기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별로 산지가 계속 바뀌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라고 하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상주, 순천 이런 지역이 이제 주산지가 되겠고요. 이제 지금 시점부터 이제 2분기에 이제 출하 지역이 이제 천안이라든지 이제 안성 이런 지역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분기가 되면서 홍천, 순천, 천안 지역으로 가고 다시 4분기 겨울철이 되면 상주, 네. 천안, 순천 이렇게 지역별로 쭉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온기일 경우에는 천안 지역, 그다음 저온기일 경우에는 상주 지역이 주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로 지금 접어드니까 주 출하지가 상주에서 지금 천안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시기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저희 가락동 365가요. 이달 말 무가온 오이 첫 출하를 앞두고 있는 천안 오이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생산자의 시선에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가락동에서 생생한 경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뵀다면 오늘은 자리를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자 산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곳이요. 호두로도 유명한 천안의 한 오이 농가 앞입니다. 자, 봄 내음 가득한 곳에서 오이 향을 맡으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와, 엄청나네요. 와, 아니 정말 늘 그냥 손쉽게 오이를 마트에서 사 먹기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오이를 보니까는 야, 하우스 한 동인데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한 동에 한 150평 정도 되고요. 그 천안에 이제 생산하는 면적이 176헥타르 정도 됩니다. 전국 단위 면적, 지역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죠. 무가온 오이가 이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제가 좀 들여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어디 있어요? 이야, 어머. 수분이 진짜 많네요. 오늘 점검 결과는요? 매우 좋습니다. 네. 생육 상태도 지금 네. 매우 좋고요. 맛도 매우 좋습니다. 다네요. 예, 어떤가 이제 무가온으로 재배되는 오이가 일반 이제 그 지금까지 겨울에 나왔던 가온 오이하고 좀 맛을 비교하자면 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무가온 오이가 이제 새 오이가 나오기 때문에 향기로운 맛과 그 입에 당기는 단맛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죠. 그나저나 대표님, 안 더우세요? 저는 지금 아직 바깥 온도가 좀 서늘해서 옷을 좀 따뜻하게 좀 입고 오긴 했는데 하우스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더워요, 진짜. 몇 도 정도예요, 지금요? 여기 현재 생육 온도 온도가 있네요. 28도, 30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딱 30도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는데요. 연료를 떼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게 천안에 이제 거의 90% 이상이 무가온인데 에너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식의 재배 형태죠. 앞에 보면 제가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이거 물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네. 무슨 물주머니, 이건 뭐예요? 저게 이제 충렬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네. 그 낮에 온도가 하우스 온도가 30도 올라가면은 저 물이 3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밤에 가온을 안 하기 때문에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무가온 재배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아닌 거네요. 저 물주머니가 한마디로 우리 오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 물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좀 오이 좀 좋은 오이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꼭 짚어주신다면요. 오이가 이제 가장 눈으로 먹는 게 이제 오이기 때문에 네. 모양이 일단 좋아야 되고 깔이 색상이 이제 그 고르게 잘 입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맛도 좋아야겠지만은 신선도도 좋아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쁩니다. 자, 수확했으면 바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죠? 선별장으로 가요. 그렇죠. 선별을 해서 제가 가락시장으로 갈 때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빨리 서둘러 볼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오이는 그러면 어떻게 선별이 좀 이루어지나요?
크기하고 굵기하고 색깔하고 그거만 맞추면 돼요. 크기, 예, 굵기, 색깔, 색깔이 좀 고르게 좀 예. 깔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거 예. 하얀 색깔을 얹어 놓으면 벌써 배기 싫죠.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키도 안 맞지. 그러니까는 키도 좀 이렇게 아, 바꿔야 되고. 맞아야지. 얘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얘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예. 선별이 안 되죠. 오늘 수학 그렇습니다. 자, 그냥 새벽부터 나오셨죠. 네. 예,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보내는 거니까 잘 받아오세요. 뭐를요? 가격이요. 가격을. 네. 정말 오이가 딱 보이는 순간 그냥 눈 뜨자마자 예, 수확을 해서 이렇게 포장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어디로 가죠? 바로? 가락시장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이거 싣고 이제 가락시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저도 가야 되는데 태워 주실 거죠? 네, 가셔야죠. 예, 출발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출발. 예, 출발! 타시죠. 가락시장으로 출발. 이경함 팜캐스터가 또 오이 농가까지 다녀왔네요. 네. 잠시 후에 오이가 제값을 받고 있는지 좀 가락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출하기를 맞아서 활기를 띠는 오이 생산 농가의 목소리를 저희가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현재 출하를 앞둔 오이가 이 시설에서 재배를 하긴 하지만 따로 난방을 하지 않는 무가온 오이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오이의 재배 면적 변화가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네. 네, 그 2016년도 기준으로 이제 전국의 오이 농가들의 시설 오이 비중이 한 82% 정도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네. 생산량으로 보면 한 90% 이상이 이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시설하우스 이제 오이 재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4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현재의 수준에 이르렀고요.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지금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하고 있는 오이가 거의 이제는 시설 재배라고 네, 봐도 좀 그렇습니다. 무방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오이 재배 면적과 소비가 현재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오이 재배 면적은 사실은 이제 조금 줄기도 하지만 사실 노지 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설 재배 면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예. 다만 이제 오이 소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이의 1년간 국민이 먹는 소비량, 1인당 소비량을 조사하는 결과들이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 한 그 2000년도 초반만 해도 7.5kg 정도를 먹다가 2015년도에 한 4.5kg로 한 40% 정도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오이 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채소 소비가 조금 하락하는 게 네. 우리나라 그 소비의 트렌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먹을거리가 좀 다양해지면서 그런 네. 부분들과 또 육류 소비가 사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채소류의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이 역시 전반적인 채소 소비 부진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지원과 또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안 오이의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천안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토양 검정을 통하여 저희가 토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작장애 예방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무료로 농가한테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산하에는 장목별 농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장목별 농촌 지도자를 운영함으로써 오이 농업인들은 오이 농촌 지도자회와 과체류 연구회를 통하여서 농업기술 교육을 받고 아니면 현장 학습을 통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상위 협력체인 오이 영농조합법인과 오이 연합회라는 큰 두 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이 생산의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아니면 경험을 공유하면서 오이 생산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은 오이를 시작한 지가 지금 2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이의 토양이 물리화학적으로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온기 휴작기를 이용하여
토양 소독을 적극 권장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시면서 휴작기에 꼭 토양 소독을 하여 재배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고 오이 고품질을 위하여 천안에 맞는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여 육성할 예정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생산자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서 오이 소비가 줄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오이 소비에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품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백다다기, 그다음에 가시오이, 치청오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보는데 네. 일단 제일 많이 소비하는 오이는 백다다기 오이입니다. 네. 근데 문제 이제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백다다기 오이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시오이 같은 경우는 영남권, 제주권에서 한 61% 정도의 비중으로 소비가 됩니다. 또 반대로 호남권으로 넘어가면 61% 정도의 비중으로 치청오이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선호하는 오이 품종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네. 출하 네.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음식 문화가 다르니까요. 또 선호하는 오이 품종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아까 영상에서 봤던 무가온 오이가요. 올해 첫 출하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기 출하 단계에서 농가가 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출하했을 때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높은 가격을 받는 방법에 대한 숙지가 꼭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경매 시장에서 경매사의 평가 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색택,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크기 이런 순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예. 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꼭지 부분의 진녹색이 쭉 이어져서 연녹색으로 있는 부분하고 한 50대 50 정도 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모양 같은 거는 이제 길고 곧아야 됩니다. 그래서 곡과라고 해서 이제 휘어진 오이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네.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이제 굵기는 3에서 5cm 정도,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는 26에서 28cm 정도인데, 이제 주로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의 대부분의 물건이 이제 그 외식업체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길이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이 생산과 관련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우리나라 아까도 나온 산지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규모가 꽤 큰 오이 산지들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근데 저는 오늘 조금 특이하게 좀 작은 규모인데 강력한 이런 농가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역은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장목반인데 한 농가는 16농가 정도로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구매하는 중도메인하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그 중도메인이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생산에 반영하고 또 다시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품질을 높이다 보니까 네. 그 중도메인과의 신뢰 관계도 쌓이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또 괜찮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작은 농가들이 브랜드를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별로 사실 도가 이제 쓰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도 브랜드를 이용해서 출하함으로써 약간 이제 브랜드 인지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참 정성 들여 잘 키운 오이인데요. 이제 좀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도매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경매 상황과 도매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경아 팜캐스터와 함께 도매인의 시선 만나보시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오늘 가락동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오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이 특집입니다. 자, 오이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고 경매 상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늘 오이 하면 우리 경매사님이 제가 그냥 탁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 이제는요. 예, 안지나 서나 오이 생각, 안지나 서나 오이 생각. 생각하는 거 맞아요? 예. 노래소리가 왜 그래요, 경사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스튜디오에서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좀 저를 보면 어떤 거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예.
예, 산지 갔다 오셔서 그런 거죠. 예,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새벽 4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산지에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작업을 시작하냐 했더니 산지에서는 그냥 오이만 눈에 보였다 하면은 새벽 5시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쉽게 사 먹었던 오이 이제는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과 정성으로 길러진다는 걸 좀 잘 알고요. 네. 정말 귀하게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방송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산지에 간 모습. 예. 네, 저도 이제 출장 자주 가는데 네. 갈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세가 안 나오거나 그럴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오늘 산지분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번 경매 정말 제가 잘 받아서 제가 오겠다. 예, 제가 가져온 오이도 좀 보셨죠? 예, 예, 예. 제가 좋은 걸로 제가 직접 선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잘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경매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예. 반입량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오이 시장 전체 반입량은 311톤 들어왔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겨울 오이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4만 원. 그다음에 봄 오이는 4만 원에서 4만 6천 원. 그다음에 치청 같은 경우는 2만 5천에서 3만 원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좀 요 정도 가격이면은 어제보다는 좀 살짝 좀 떨어진 듯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네, 어제보다 치청은 비슷하고 백오이는 좀 약간 주춤했습니다. 예, 약간 예. 주춤의 이유는 있나요? 잘 받아야 돼요. 제가 혼나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요즘 비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하다 보니까 소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좀 작년하고 이렇게 좀 시세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비교를 해보자면? 네, 1월 출하 물량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1.5% 정도 물량이 감소했고요. 2월 들어서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물량이 감소했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2월 명절 이후에는 작년보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높게 형성됐고요. 3월 들어서도 22일 현재 누계로 봐서는 물량은 비슷한데 3월 초순에는 이제 물량이 작년보다 다소 좀 적게 들어오면서 시세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높게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중순 이후로 작년보다 물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년보다 한 2,000~3,000원 정도 시세가 약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작년보다 조금 약한 건 아무래도 좀 날씨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예. 농산물은 날씨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물량도 그렇지만은 소비도 상당히 좀 날씨에 민감한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산지에 갔을 때 지금 보니까는 뭐 겨울 오이 이제 막바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예, 예. 그래도 좀 거의 대부분이 지금 겨울 오이고요. 네. 이제부터 봄 오이, 새 오이가 지금 막 출하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예. 자, 반입 시기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작년하고 좀 평년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네, 예. 겨울 오이 같은 경우는 정식 시기에 일기가 불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날씨가 포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감소했고요. 봄 오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물량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초에는 약간 좀 늦춰진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한 지난주부터 좀 비슷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3월 초에는 조금 늦춰지다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적게 나왔던 물량이 이번 주에 나오면서 누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좀 이렇게 시기가 좀 반입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꾸준한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면 좋은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동안에 안 나왔던 물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하는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물량이 이제 재고가 좀 처지면서 시세가 하락하는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반입 시기 가장 중요합니다. 시세에 바로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 때문인데요. 자, 뭐 앞서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겨울 오이하고 우리가 새 오이죠, 봄 오이 이렇게 좀 우리가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네. 오이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예. 보면서 좀 차이를 살짝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산지에서 보고 왔는데요. 네. 저는 설명을 해줘도 아이고 다 비슷비슷한 똑같더라고요. 네. 예. 그 겨울 오이 같은 경우는 채 길이가 보통 이제 한 23에서 25cm 정도가 적당하고 봄 오이 같은 경우는 겨울 오이보다 좀 다소 긴 한 25에서 27cm 정도가 이제 적당한 크기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봄 오이인데 좋은 조건 둘 다 봄 오이예요? 네, 예. 둘 다 봄 오이입니다. 예. 봄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표피가 좀 약간 연한 녹색을 띠면서 겨울 오이보다는 다소 굵고 채 길이도 좀 다소 긴 25에서 한 27cm 정도 된 오이가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좀 좋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지금 갖고 오신 게 거의 최상급의 오이 같아요. 예, 예. 이거 제가 따온 오이 아니에요? 딱 이게 내가 딴 거네 이거 딱 보니까 모양이요. 예. 예, 거의 예. 예, 맞습니다. 뭘 맞아요? 아직 박스 풀어지도 않았는데 그나저나 좀 이걸 한 번 더 높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예. 와, 저는
산재 가서도 그렇고 우리 경매사님 항상 오이 이렇게 가져오실 때 아니, 내가 마트에서 보던 오이는 왜 이런 게 없지 싶을 정도 정말 최상품의 오이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특징을 보이는 딱 하늘을 봐서 딱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꼭지 신선도고요. 꼭지를 봐야 되고요. 예, 신선도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이 표피에 다 나타납니다. 딱 보시면은 이제 좀 싱싱해 보이고 좀 그냥 채 봐도 길이도 그냥, 딱 굵고 예. 색깔 진하고 네. 제가 산지 한번 갔다 오니까 오이 박사가 됐어요. 네. 이 박사에 한번 해주세요. 이 박사. 경매사님, 네. 우리가 이제 봄 오이 시작으로 사실 오이 품위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시세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예. 다음 주 반입량과 시세 좀 어떻게 변화를 보일까요? 예. 네, 수요일 날 이제 비가 오고 어제 오늘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한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봄오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제 점점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시세도 물량이 증가한 만큼 조금씩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반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좀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씩 이제 하락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 봐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고요. 말 그대로 겨울 오이 막바지 작업하면서 새 오이, 봄 오이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때 아삭한 식감과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주말에 오이 소박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 잠시 후에 오이에 대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메인의 시선에서 본 오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이가 품종이 이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품종별로 소비자 선호도가 좀 어떤가요? 다른 편인가요? 네, 그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반입량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지 유추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2007년만 해도 이제 백다닥이, 그다음 가시오이, 지청오이의 비중이 한 51대 22대 21%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17년도가 되면서 백다닥이는 한 58%로 증가하고 가시오이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청오이가 한 15% 그러니까 한 6%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백다닥이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지청오이는 약간 조금 그 소비가 조금씩 주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즘 많은 농산물들의 소비가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참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이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 오이 소비에도 좀 특징이 있는 상황인가요? 오이 소비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자료를 살펴보면요. 가구당 연간 구입액이 24,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는 이제 신선 오이를 포함한 금액인데요. 뭐 신선 오이만 떼놓고 보면 이제 2012년도에 한 27,000원에서 2017년도에 23,0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입 금액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구매 빈도를 보더라도 11.7회에서 9.6회로 그래서 한 약 2회 정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폭 하락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오이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산 가구가 96%거든요. 그래서 오이 자체의 소비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약간의 그 소폭 하락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하락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도메인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가기 바로 전 단계죠. 중도메인이 보는 오이 소비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가락시장의 이경합 팟캐스터 다시 연결해서 중도메인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팟캐스터. 네, 계속해서 오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늘 만나던 우리 경매사님이 아니고 조금 더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농협공판장 148호 주식회사 대하농산 김한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무슨 정치인 연설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좀 대표님 좀 편하게 좀 말씀하셔도 돼요. 네, 말 그대로 우리 오이한테 정말 우리 오이가 잘 보여야 될 분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네, 오이를 좀 쭉 이렇게 구매를 해오셨는데 한 가락동에서는 한 몇 년 정도 좀 이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저는 86년도 가락시장 입사해서 지금까지 34년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34년 말 그대로 우리 오이와 그냥 한평생을 쭉 함께 해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작물도 하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채류 품목으로서 오이, 호박, 고추, 피망, 파프리카 이렇게 열매 종류만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말 그대로 그냥 푸릇푸릇한 이 채소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대표님한테 효자 작물은 뭐예요? 예.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오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오이가 지금 제값 잘 받아주고 있나요? 예, 하여튼 높은 가격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과 그리고 우리 경매사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려요. 예. 정말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정말인지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오이 분위기 좀 어때요? 지금 이제 봄오이가 출하가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성수기를 맞아서 물량은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시세는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고 우리 대표님이 좀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싶은데 지금 하락세예요. 예. 좀 재고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당일 반입량은 거의 한 80%는 당일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고 20%는 다음 날로 이렇게 이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큰 무리 없이 좀 잘 원활하게 되고 있다. 한 20% 정도면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이 시세는 지금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청오이는 50기들이 한 상자에 25,000에서 32,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백오이는 100개들이 한 상자에 35,000에서 한 46,000원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어떤가요, 대표님? 이 정도 가격대면은 좀 어떻게 작년하고 좀 시세 차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매하는 입장이니까 가장 먼저 좀 몸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가격이요. 네. 올해는 반입량이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둔화된 관계로 시세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좀 시세가 덜 나가면 솔직히 말해서 좀 좋으신가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네. 시세에 관계없이 많이 생산돼서 많이 출하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많은 덕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좀 원활하게 반입이 되고 또 소비도 원활하게 돼서 정말 제값 주고 사고, 예, 제값으로 판매하고 이런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어떤가 품질별로 좀 유통 말고 소비처가 좀 다른 편인가요? 지금? 예. 소비처라 하면은 대형 유통 할인점이나 대형 식자재 공급 업체가 있고 학교 급식이나 병원 이런 곳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많이 유통되는 건 아무래도 좀 대형 그 식자재 업체 예. 쪽에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 오늘 중도면들이 좀 선호하는 늘 오이 특징을 제가 경매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오늘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구매하실 때 우리 오이의 어떤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보세요? 예. 예, 지금 봄오이는 우측에 보다시피 연녹색을 띠고 있는 빛깔이 이렇게 네. 짙은 빛깔이 남으로써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있고 겨울 오이는 짙은 청록색으로 네네. 이렇게 신선도가 또 용이하고 네. 그냥 이제는요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그냥 오이 그림자만 봐도 그냥 딱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오이만 보면은 무조건 다 사고 싶은 욕심뿐입니다. 예. 무조건 예. 예, 무조건 사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그만큼 또 소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좀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예. 일부 이렇게 생산자들이 속박이를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공급업체에 결국은 믿음을 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고스란히 우리 중도매인이 고스란히 짐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좀 철저한 선별만이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가락시장의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지에도 다녀왔는데 우리 또 산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오이에 대해서 늘 걱정이신 우리 농민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좀 보시고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우리 생산자 농업인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애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여러 종류의 오이들을 열심히 사서
우리 또 전국 또 서울 시민 저 소비자에게 네.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원활한 유통을 해서 더 힘써 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고 예.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오이! 화이팅! 네, 좋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화이팅에만 지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우리 농민도 웃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함께 웃는 그런 장을 저희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오이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김한진 대표이사님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느리긴 하지만 조곤조곤 계속해서 말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창완 연구사와 오이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가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 꼽힌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산물 소득 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53개 품목 4천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소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오이 같은 경우 특히 시설에서 그 재배한 촉성 오이 같은 경우는 300평 기준으로 1,290만 원. 그래서 전체 모든 농산물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는데 요거는 작년뿐만이 아니라 최근 3년간 항상 이 시설 축성 오이가 가장 높은 그 소득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이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안정적이고 소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이 높은 작물이면 소비까지 조금 더 활발하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계속 듭니다. 자, 그런데 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가나 또 유통 단계에서는 현재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 아까도 방금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선별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속박이 없이 선별하는 거, 아까 그 선별 기준대로 선별을 하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작형하고 주산지가 이렇게 좀 바뀝니다. 요 네. 시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7월, 8월 여름철 되면 오이 수요가 탁 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세나 또 지역마다 또 소비가 다른 이런 부분들을 네, 감안하셔서 출하 시에 전략을 짜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매인의 시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유통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보는 오이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소비자의 시선 만나보시죠. 찍어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소박이 담아 먹고 그래요. 오이 김치에 아니면 오이 냉채, 오이 해파리 넣고 이렇게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 무침 아니면 볶음. 오이 냉채도 만들어 먹고 오이가 요리 많이 해요. 꼬부랑 말고 좀 날씬하고 쭉쭉 뻗은 거를. 만져봐서 단단한 거를 사고 있어요. 좀 색깔 선명하고 돌기가 오돌오돌 살아있는 거. 아무래도 가시가에는 가시가 많을수록 좀 싱싱하고 뭐 적당히 커서 좀 푸른색이 많이 나는 거. 꼭지 보고 사요. 꼭지가 싱싱한 거. 싼 게 좋죠. 요즘에 너무 좀 비싸긴 해요. 내가 보기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요새는. 아까도 지금 시장 갔는데 오이가 좀 비싸더라고요. 한여름 같지 않아서 요즘은 좀 비싼 편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때 다르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싱싱한 거 사면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네, 전통시장과 마트에서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좀 많이 찾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가공품을 선호하고 있나요? 네, 그 농친청 소비자 패널 자료를 보시면 이제 네. 오이 가공품 산 자료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이 네, 장아찌, 오이 소박이, 그다음에 오이 피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 세 가지의 그 소비가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네. 그 안에 비중을 따져보면 오이 장아찌가 한 50%, 그다음에 소박이가 22%, 그다음에 피클이 18%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오이는 신상품을 개발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가공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오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홍보해서 네. 소비를 촉진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진흥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오이 레시피, 그러니까 오이 과일채 말이라는 거를 좀 개발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보시기에도 아 맛있겠다, 좀 먹고 싶다 이런 이제 소비를 네. 욕구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오이 소비를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사진이 오이 과일 채말이. 네, 채말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군요. 모양도 참 예쁘네요. 보기도 좋아서 뭐 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손님상에 내놓기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한번 네. 시도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이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오이를 어떻게 먹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을 겨울철에는 오이 무침이나 아니면 그냥 생오이를 먹고요. 그다음 봄철이 되면서 오이 무침하고 오이 소박이. 그다음 여름철 되면 뭐 이제 오이 냉국이라든지 오이지 이런 부분들로 네. 이제 좀 더우니까요. 먹고 네. 싶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되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3, 40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의 주부에서는 오이 소박이에 대한 소비는 높아지고 있는데 네. 오이지는 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약간 젊은 층에서는 이제 오이지에 대한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크기인데요. 한 20에서 22c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에서는 한 26에서 28cm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외식업체나 이런 때 나갈 때는 그게 맞고요. 일반 가게 소비에서 할 때는 그 모든 품목들이 좀 작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길이가 작고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오이를 식용 외로 먹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 36%가 그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오이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거. 오이는 사실은 좀만 생각을 달리하면 좀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먹을 수도 있고 또 피부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햇빛 노래자면 이제 오이 마사지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분이죠. 오이 담당 MD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협 하나로유통에서 오이를 담당하고 있는 백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이 유통 상황을 좀 짚어주실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오이 반입량부터 알려주시죠. 네, 현재 오이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락시장 기준 일평균 300톤 수준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범오이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양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입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유통되는 오이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네, 전년 같은 기간 15kg 기준 4만 원 선을 유지했는데요. 현재도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이가 현재 좀 원활하게 유통이 잘 되고 있나요? 유통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전년 대비 생산 면적은 줄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하지만 지금 전년 같은 한파 피해는 없어 네.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세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파 피해가 없다고 하면 작황이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오이 시세가 높은 시기도 있고 또 낮은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시세 흐름은 어떤가요? 네, 시세가 가장 높은 시기는 겨울잡기인 설 성수 시즌하고 여름 장마 시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생산량은 줄고 소비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5월, 6월 시즌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출하되고 있는 오이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그 충청 경기 지역의 봄철 오이가 출하량이 늘고 있고요. 동절기 오이류보다는 살이 많고 수분 함량이 높아 오이지보다는 생식하고 오이김치로 적당하고요. 4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오이지용 오이는 노지 재배로 통하여 오이지나 피클을 담가도 무르지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선호하는 오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이가 좀 인기가 많나요? 네, 시장에서 선호하는 오이는 휘지 않고 고든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길이는 30cm 내외로 너무 뚱뚱하지 않은 오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로 오이를 구매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판매장에서는 2입이나 3입 소포장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봄철 오이 소비량이 증가하면 10입에서 최대 50입 오이지용 소비자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네. 품질 좋은 오이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오이 주요 구매처 어디인지 좀 연구사님 짚어주시죠. 네, 그 오이는 다른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기업형 슈퍼라든지 이런 슈퍼마켓 구매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이제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통시장에서의 구매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농식품 구매가 좀 잦거든요. 네. 수도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통시장에서 오이 구매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이 가공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형마트가 조금 이제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구매처가 높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 특정 구매처에 소비가 집중되는 건 아닌 그렇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외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12톤 반입됐고요. 어제 74.19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7.77톤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6,643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56,000원, 최저가 4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가격 28원 하락했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보시면 56,048원으로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평균가였는데요. 자,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3월 19일 보시면 49,68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소폭 상승해서 오늘 가격 56,643원 기록했습니다. 자, 범위 넓혀서 30일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63,261원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3월 4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56,64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9.66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0.66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994톤 줄어들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중품 기준 평균가 45,266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41,000원이었습니다. 자, 가격 어제보다 1,250원 올랐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8일 가격 보시면 4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3월 21일 어제 가격은 44,016원이었고요. 여기서 오늘 조금 올라서 오늘 가격 45,266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 넓혀서 최근 한 달 동안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31,651원 가격 기록했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 흐름 타면서 오늘 가격 45,26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베리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0.97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91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줄어들었네요. 0.948톤 줄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2,12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가격 3,255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이 가장 높은 평균가였습니다. 49,973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 가격 3월 17일까지는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좀 하락세 타면서 3월 18일부터 다시 상승세를 탔네요. 자, 20일까지 상승세 탔다가 20일부터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격 42,125원이었습니다. 자, 범위 넓혀서 한 달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면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오늘 가격 42,12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반입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6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9.7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0.9톤 정도 늘었습니다. 수박 8kg 중품 기준 평균가 25,427원이었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가격이 1,342원 더 높아졌네요.
자, 수박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6일에 19,981원으로 가장 일주일 동안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좀 상승세 흐름을 탔습니다. 2만 원 넘어갔고요. 오늘 가격 25,427원 기록했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평균가로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6일 보시면 17,640원이었습니다. 만 원대였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타면서 3월 11일 이후 3월 15일부터 또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25,427원 기록했습니다. 자, 수박 산지별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과 함양군이 최고가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만 원 기록했고요. 또 평균가에서는 고창군이 가장 높았네요. 26,489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4.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32.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69톤 늘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2kg 특품 기준 평균가 24,710원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가격 2,325원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보시면 31,209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는데요. 3월 17일부터 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가격 보시면 22,385원이었는데요. 자, 어제보다 오늘 조금 상승해서 오늘 가격 24,71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 달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보시면 21,468원으로 한 달 동안 평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기록했었는데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3월 15일 보시면 29,258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오늘 좀 하락해서 오늘 가격 24,710원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4만 원, 평균가 12,45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소매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2,22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3,770원, 최저가는 1,230원에 판매됐네요. 네, 어제보다 17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98원입니다. 최고가 6,600원, 최저가는 1,970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30원 떨어진 가격이네요. 쌀 20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53,049원입니다. 최고가 59,600원, 최저가는 47,9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11원 더 떨어졌습니다. 갓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7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2,500원, 최저가는 1,830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50원 더 올랐습니다. 월동무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1,272원,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9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10원 더 떨어졌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97원, 최고가는 980원, 최저가는 50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2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딸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948원, 최고가는 1,320원, 최저가는 687원이고요. 네, 오늘 평균가 948원, 어제보다 14원 더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신고배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8,918원입니다. 최고가 46,63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85원 떨어졌고요. 사과 호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24,695원입니다.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17,25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31원 더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가격 7,927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한우 불고기 오늘 4,321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가격 하락했네요.
돼지 삼겹살 보겠습니다. 1,712원, 어제보다 약간 가격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696원, 어제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달의 초출하작물 오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끝날 때 되면 늘 아쉽죠. 그렇습니다. 네. 김창한 연구사님, 오늘도 멀리서 와주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정말 쌀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일도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농작물 피해 없게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파, 수박,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시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궁 365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